요즘 PGT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요. 난임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PGT, 착상 전 유전 검사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표현 방식인데 되게 좋은 표현 방식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이식을 했을 때 임신율을 높이려면 좋은 배아를 선별해야 한다. 좋은 배아를 선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양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 아이, 제가 이제 배아를 사실 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의 염색체의 이상 유무를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아의 등급은 뭐 1, 2, 3, 4, 5 또는 뭐 1, 1-1, 2, 2-1, 3 그리고 5일 배아는 말씀드린 것부터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4BB, 4BC 이렇게 나오는 거, 거기서 이제 좋은 배아를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됐을 때는 주치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아이를 굉장히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됐네? 그러면 얘가 염색체 이상이 있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GT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시점은 주로 반복 착상 실패입니다. 반복 착상 실패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번 내지 3번 좋은 배아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왜 임신이 안 되지? 진짜 우리가 넣은 배아가 진짜 좋은 배아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PGT를 많이 권하고 있어요. 사실은 배아가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는 배아가 가장 좋은 배아예요. PGT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경우는 내가 유전병을 갖고 있는 경우, 왜냐면 유전병이 대물림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염색체 이상에 의한 반복 유산이 진단된 경우에는 반드시 PGT를 하는 게 맞지만, 나머지 경우는 모두 다 PGT는 옵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뭐냐면 우리가 PGT라는 착상 전 유전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 배아들의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배아들의 염색체 이상 여부는 사실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PGT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이식하느냐, 확인을 안 하고 이식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3회 시험관하기 시술을 했는데 첫 번째 뭐 PGT 없이 이식을 했는데 얘가 뭐 임신이 안 됐어, 아니면 뭐 유산이 됐어, 뭐 두 번째도 뭐 PGT 검사를 안 하고 넣었는데 임신이 됐거나 유산이 됐어, 뭐 이런 그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주치의들은 주로 얘네들이 염색체 이상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검사를 했건 안 했건. 그러면 우리가 3번째 이식하는 애는 이 앞이 2번이 다 염색체 이상이 있다고 해서 얘까지 염색체 이상이 있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얘는 얼마든지 정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 아이가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얘를 믿고 넣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식닭 임신율을 높이려면요, 5일까지 잘 큰 배아를 PGT까지 보내서 이식을 하게 되면 임신율은 전 세계적으로 50에서 60% 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이를 막론하고 가장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5일까지 배아를 잘 키운 다음에 PGT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심플한데 왜 많은 분들이 PGT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까? PGT를 보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나이가 많거나 난소 기능이 안 좋으면 난자가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5일 배안까지 배아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식도 못 해보고 검사도 못 해보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GT를 했을 때 임신이 100%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배아도, 최상급 배아도 임신율은 100%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PGT 통과 배아의 맥시멈 임신 성공률은 65%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PGT 통과 배아, 정상, 통배라고 많이 표현들 하시잖아요. 통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은 35%가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GT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이 PGT 하면 꼭 물어보시는 게 그거 배아에 손상을 입지 않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PGT라는 검사를 위해서 배아의 세포 일부를 떼어내기 때문에 배아가 손상을 입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PGT를 많이 하는 것은 그 손상이 배아의 생명력을 잃게 할 정도의 큰 결정적인 손상은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만약에 그 PGT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포를 떼는 게 배아가 살아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떼었다면 PGT를 시행한 배아들이 임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PGT 통과 배아를 넣어서 임신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력도 좋고 그래서 세포를 떼어내는 양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PGT를 함으로써 배아 손상이 전혀 없다고는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걱정이 돼서 PGT를 못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PGT 검사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40세 이전에 만들어진 배아들을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10개의 배아 중에 7개는 정상, 3개는 염색체 비정상으로 알려져 있고 40세 이후에 만들어진 배아들은 10개의 배아를 검사를 보내보면 5개가 정상, 5개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평가 없이 넣는 것보다는 PGT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배아가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넣는 것이 임신율 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은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에서는 PGT 없이는 아예 이식을 안 해주는 기관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의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 염색체 이상의 아이를 임신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치의들이 40세 넘어서 임신에 성공하시면 임신 8주, 9주까지 항상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유산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세 넘어서 PGT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0% 다는 좀 오버지만 할 수 있는 상황, 즉 난자가 많이 나오고 5일 배양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PGT를 보낸 다음에 정상 배아를 넣어주면 장점이 임신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임신이 된 이후에 이제 유산의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2세에 오셨어요. PGT 없이 임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산이 되고 그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음 임신을 시도하려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난소 기능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막상 두 번째 유산 이후에 이제 임신을 시도하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난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2살쯤 되셨을 때 오시면 이게 PGT를 권하는 게 맞나 아닌가는 정말로 주치의들도 고민이 많고요.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둘째도 반드시 PGT를 해야 하나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되게 나이가 젊으셨는데 유산을 3번이나 했었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검사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염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자연수정이 더 좋다고 하니까 저 자연수정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검사를 보냈는데 비정상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